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고 디지털 전환을 편하게 소화하는 밀레니얼스 세대가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성장성 있는 섹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 섹터, 즉 그로스 인더스트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과 클라우드 산업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산업을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성장성과 탄력성 측면으로 분석을 해보고 혁신을 통한 시장 지배력이 어디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을 확장함에 있어 새로운 경쟁사들의 도전을 충분히 버틸 체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는 주요 포인트니 집중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성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부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며 각 부문별 매출 비율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41%, 클라우드 26%, 기타 33%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성장성의 모멘텀이 되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부문을 합하면 무려 70%에 가까운 비율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타 분야는 주로 구인 구직 사이트인 링크드인, 검색 엔진을 통한 광고를 유저에게 노출시키는 빙 검색,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 콘솔을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인 게이밍 섹터로 나머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7년 만에 새로운 게임 콘솔인 엑스박스 시리즈 SX를 런칭하며 게임 부문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문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 내 소프트웨어가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윈도우 운영체제와 다양한 문서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오피스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문은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을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은 2014년 신임 CEO의 사티아 나델라가 이전 CEO인 스티브 발머 후임으로 내정이 되면서 가속이 붙기 시작한 섹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임 CEO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회사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 말 매출 8빌리언 달러에서 2019년 말 44빌리언 달러까지 무려 4.5배나 확장시키면서 아마존에 이어 클라우드 시장 2위 자리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20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매출이 27% 성장했고 그 중심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가 있습니다. 또한 10월 말 미국 정부와 JEDI 프로젝트라 불리는 10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10년 동안 단독 수주 예정입니다. AT&T와는 파트너십을 통해 5G와 클라우드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네트워크 엣지 컴퓨팅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인텔리전트 엣지 네트워킹, 사물 인터넷, 공공안전,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용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현재 클라우드 시장의 2인자에서 1인자로 자리매김한 아마존을 향해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탄력성 면에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경쟁사들보다 제품,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익숙함으로 다른 신규 소프트웨어를 학습하지 않으려는 고객들의 충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지적 재산권 및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와 신뢰감으로 상당 기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환경입니다. 독립형으로 구성되어 있던 MS 오피스 소프트웨어가 오피스 365라는 구독형 서비스로 바뀌며 지속형 매출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구독형 모델의 특징 때문에 소비자 및 기업들의 구독이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는 편의성을 고려한 자동 연장 옵션으로 바뀌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출 구성의 분산 효과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 모멘텀을 주도하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이를 보조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기타 부문이 있고 그 비율이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부문 합계 50% 수준으로 성장 모멘텀 섹터가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더라도 기타 부문이 충분히 보완해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CEO 사티아 나델라 주도하에 애저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매년 두 자리 숫자로 성장을 거듭하며 클라우드 시장의 마켓 쉐어를 20% 수준으로 넓혀가는 추세이므로 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MS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소프트웨어 부문은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하고 여기에 애저 클라우드와 연계시키면서 통합된 성장 스토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세 개의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아스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어 서비스로 서버, 스토리지 등이 타사 클라우드 제공자에 의해 제공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서버 공간 임대를 위한 비용과 서버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 운영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기업에 보관됩니다. 둘째는 파스입니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 즉 플랫폼의 서비스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제3자 클라우드 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사스입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제3자 클라우드 제공자에 의해 거의 모든 것이 제공되며 기업 내에 물리적인 그 어떠한 기계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이아스로 식별되어 최종 사용자와 기업이 온 디맨드 방식으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단순히 애플리케이션 제공에서 벗어나 기업의 데이터를 외부로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트렌드에 편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스가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 지출 측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아스는 연평균 성장률 면에서 매년 20% 전후를 목표로 앞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분야의 확장을 적극 활용하여 기타 부문에 포함된 게이밍 디비전까지 그 시너지를 발휘시키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래의 게이밍 환경을 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으로 규정하고 자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인 엑스클라우드를 2020년 9월 15일에 런칭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컨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양질의 트리플 A급 게임을 만든 게임 개발사 베데스다의 모 회사 제니맥스를 최근 7.5 빌리언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 인수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성과 탄력성을 무기로 기존의 소프트웨어의 기반의 캐시카우를 견고히 함과 동시에 올드 이미지의 마이크로소프트를 탈바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이 주요 소비자인 비디오 게임 분야를 확장하여 새로운 클라우드 스트리밍이라는 서비스를 게임이라는 매체와 연결시키며 영한 이미지의 마이크로소프트로 변신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의 마이크로소프트의 확장이 더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 꼼꼼히 따져보시고 똑똑한 해외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찐테크TV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